두일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4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사각형 네 번째 시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책은 82에서 83쪽, 익힘책은 54에서 55쪽이고 준비물은 삼각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잠시 복습해 볼게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 이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하고, 이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평행한 선, 평행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고궁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기둥들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둥들은 이 처마 및 직선에 대해서 90도 직선으로 있는 수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어보세요. 과연 몇 센티미터나 나올까요? 모두 자로 재어보았나요? 선생님도 지금 재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를 조금만 틀면 거리가 좀 길어지고요. 자를 반듯하게 놓으면 거리가 작아지는 것 같고, 자, 2cm보다 크게 나온 친구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작게 나왔나요? 아마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잰거리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고 어떻게 재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를 재라고 했는데 친구들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여러 개 긋고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부터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 앞쪽에 선생님처럼 수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수선에서부터 2cm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주세요.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자유롭게 이어서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 여러 개를 그어준 다음 그 길이를 자로 재서 적어주세요. 시간은 2분 줄 테니까 혹시 시간이 모자른 친구는 끝에 잠시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완성했나요? 선생님이 그린 선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은 선분은 가장 짧은 선분 3cm였고요. 가장 긴 것은 8.6cm까지 나옵니다. 3cm보다는 더 짧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길게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길이가 가장 짧은 3cm인 선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3cm로 가장 짧은 선분이 되었는지, 그럼 한번 각도를 살펴볼게요. 가장 짧은 선분 그리고 평행선들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바로 수직 관계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의 수직인 선, 수선들이 가장 짧은 거리였네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몇 cm였죠, 여러분? 바로 3cm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방법은 평행선의 한 직선에 어떤 선 그으면 되나요? 수직인 선,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선 둘 중에 하나의 선에 수직인 선 이렇게 긋게 되면 가장 짧은 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찾은 내용 정리해 볼게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직인 선, 수선을 긋습니다.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평행한 두 직선은 사실 여러 가지 선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렇게 길게 그어놓고 나는 이것도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이니까 이것도 거리야. 또 누구는 이렇게 그어놓고 나는 이것도 두 평행선 사이에 있는 거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행선의 수선인 선분만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수선인 선은 거리가 가장 짧은 걸 의미해요. 83쪽 3번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봅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바로 배운 내용,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르쳐주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시간은 1분입니다. 모두 다 해결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 수직인 선, 수선 그으면 됩니다. 선생님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 수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3cm,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자를 사용해서 수직인 선, 수선 이렇게 그은 다음 길이를 재면 5cm. 4번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3cm가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평행한 선 삼각자 2개 이용해서 그렸었는데 그거 잘 떠올리면서 지금 4번 문제 해결해 보세요. 시간은 2분입니다.
모두 쉽게 문제 해결했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그리는 동영상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5번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실을 집으로 바꿀게요. 집에서 평행한 선 찾아서 거리 재어보면 되는데요. 평행선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평행인 곳 찾으면 되겠죠? 평행인 곳 어디에 있을까 잘 찾아본 다음에 거리 재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건 아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자로 재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작은 물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찾은 평행선 어디서 찾았냐면 비타민 젤리가 들어있던 이 상자에서 찾았습니다. 상자의 이 위의 선분, 아래 선분이 지금 평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은 평행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이를 자로 재어보았더니 5.3이네요. 혹시나 싶어서 끝쪽에서 재어도 5.3, 앞쪽에서 재어도 5.3으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5.3. 선생님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 잘 찾아보세요. 공부한 내용 복습해 볼까요? 오늘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직인 선, 수선을 그을 때 이 수직인 선,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이 평행선에서 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선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사각형을 공부하기 위한 밑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직, 수선, 그리고 평행, 평행선, 오늘 배운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의 종류 첫 번째 사다리꼴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수학 익힘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54에서 55쪽을 풀고 익힘책 맨 뒤에 있는 103쪽 보고 빨간색 펜으로 채점해주세요. 채점까지 다 끝난 친구들은 수학 공장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